이른 아침 햇살이 창문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거실 바닥을 타고 퍼지더니 김 여사의 흐릿해진 눈동자에 곧장 닿았다. 평소처럼 조용하던 작은 아파트 안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김 여사는 느릿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엄마, 다음 주에 우리랑 같이 가요. 엄마 칠순 기념으로요. 여행. 너희 바쁘다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가려고요. 우리 결혼 7주년도 되고 해서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기분 좋게 들떠있는 딸 현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그런데 둘이라는 말에 얘도 힘을 주는 말투가 어딘가 이상했다. 김 여사는 입을 다물었다. 딸 가족과 함께 여행 가는 건 오랫동안 바랐던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꺼려지는 일이기도 했다. 3년 전 전주 여행을 다녀온 이후 김 여사는 결심했었다. 다시는 같이 가지 말자고. 정렬한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침묵이 문제였다. 모든 걸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분위기, 누구도 고맙다 하지 않고 아무도 그녀의 지침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게 누구도 묻지 않았다. 엄마, 좀 쉬고 싶지 않으세요? 엄마, 이번엔 진짜 좋은 데 예약했어요. 바닷가 뒤에 전용 수영장도 있고요. 현지가 들뜬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그런 데는 엄청 비싸지 않니? 분 걱정은 마세요.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듣기엔 편한 말이지만 김 여사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라는 말은 마치 여행을 완성시키기 위한 퍼즐 조각처럼 그저 있어야 하는 존재로 느껴졌다. 그래, 생각해볼게. 김 여사는 대답하며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베란다를 바라보았다. 3년 동안 정성껏 키운 호정만이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김 여사는 쓸쓸히 미소 지었다. 이번 여행은 나를 위한 걸까? 아니면 무료 베이비시터가 필요한 걸까? 작은 캐리어가 그녀의 발밑에서 달그락거렸다. 그녀는 게이지색 코트를 입고 조심스럽고도 단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옆에는 짐을 들고 전화통화를 하는 현지, 그 옆에는 두 아이를 돌보는 사이가 있었다. 5살 된 선호와 이제 막 18개월 된 지호.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생일 이야기는커녕 케이크도 카드도 없었다. 엄마, 비행기 타면 지호 좀 봐주세요. 나랑 선우는 저쪽에 앉을게요. 그래. 비행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었지만 그녀에게는 겨울처럼 길었다. 빌라는 정말 멋졌다. 바다 전막, 전용 수영장, 넓은 침대까지. 하지만 김 여사는 거실 소파에서 자야 했다. 현지는 이렇게 말했다. 더블룸밖에 이야기 안 돼서요. 근데 소파 진짜 푹신해서 괜찮아요, 엄마. 아무도 김 여사에게 어디서 자고 싶은지 묻지 않았다.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 힘드시진 않으세요? 엄마도 같이 산책할래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엄마, 지우 좀 잠깐 봐주세요. 엄마, 선우 좀 잠깐 맡아주세요. 나 5분만 나갔다 올게요. 하지만 5분은 30분이 되었고 다시 1시간이 되었다. 현지가 돌아왔을 때 지우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선우는 모래밭에서 넘어져 오름을 터뜨리고 있었다. 엄마, 대체 애를 어떻게 본 거예요? 김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길래 사진 찍느라 바빴어요. 엄마는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봐요. 또 김 여사의 잘못이 되었다. 저녁은 바비큐였다. 김 여사는 선우에게 고기를 잘라주고 지우에게 죽을 먹였다. 서위는 맥주를 마셨고 현지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찍고 있었다. 자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가족과 함께 천국 같은 휴양지에서 힐링 중. 김 여사는 차가운 답을 씹었지만 도무지 삼켜지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과연 이 가족은 그녀에게 행복을 물어본 적이 있었을까? 어두운 거실, 소파에 누운 김 여사의 다리는 쑤시고 허리는 옥신거렸다. 안방에서는 현지와 선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엄마 덕분에 우리 둘만의 시간 갖게 돼서 좋다. 다음엔 엄마랑 애들만 보내도 되겠다. 우리 둘이만 여행 가자. 정적이 흐른 뒤 작게 터지는 웃음소리. 만족스럽고 가벼운 웃음. 김 여사는 눈을 떴다. 울지 않았다. 다만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런 거였구나. 이게 내 생일 선물이었구나. 김 여사는 평소처럼 일찍 눈을 떴다. 어젯밤 소파에서 자느라 허리는 쑤셨지만 수십 년간 이어온 새벽 기상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이른 아침 바다를 바라보았다. 어젯밤 현지가 했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엄마를 애들이랑 놀러 보내면 되잖아. 툭 던진 한마디. 하지만 김 여사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때렸다. 놀러 보내다. 내가 쟤네 눈엔 뭐로 보일까? 걸어다니는 베이비시터? 시간 많고 감정도 필요 없는 그냥 늙은 사람. 그녀는 베란다 의자에 앉아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깥의 거친 파도가 집안의 조용한 싸늘함보다 오히려 더 편했다. 오전 8시 12분 길라. 엄마, 지우가 쉬랬어요. 엄마가 좀 갈아주세요. 나 호텔에 전화 좀 해야 돼요. 선호가 아침 안 먹겠대요. 엄마가 좀 먹여봐요. 김 여사는 아직 죽 한 입도 못 먹었는데 양쪽에서 계속 끌려다녔다. 마치 정식으로 고용된 아이 돌봄이 같았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아주 안 좋은 생각이 스쳤다. 내가 여기 없으면 얘네는 어떻게 하려나. 그리고 곧 따라온 대답은 가슴을 더욱 조여왔다. 얘네는 괜찮을 거야.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점심 해산물 맛집. 현지는 가족을 데리고 유명한 해산물 식당으로 갔다. 낙지회, 성게, 석화 등 살아있는 해산물을 잔뜩 시켰다. 하지만 김 여사는 위장약을 끊은 지 얼마 안 됐고 날 것을 피하라는 말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시키면 엄마는 못 먹어? 아니 엄마 오늘 엄마 생일이잖아요. 맛있는 거 먹어야죠. 맛있는 게 누구 기준으로? 엄마야. 너야. 순간 공기가 멎었다. 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여행 중 처음으로 그녀의 말이 멈췄다. 엄마 왜 이래요? 아침부터 계속 좀 이상하세요. 이상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니까 그렇지. 내가 평소에 가짜에 익숙해서 진짜를 들으면 어색한 거야? 식탁 위에 점적이 흘렀다. 선우는 회 한 점을 젓가락으로 건드리며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쳐다봤다. 김 여사는 조용히 일어섰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지만 그녀는 화장실로 가지 않았다. 식당을 나서 바닷가 쪽으로 곧장 걸었다. 생일 점심인데도 내가 직접 허락받고 화장실 간다고 말해야 해. 난 이 가족에서 아직도 엄마인가? 오후 2시 40분 길라. 현지와 남편은 관광을 마치고 길라로 돌아왔다. 그런데 김 여사는 없었다. 대신 식탁 위에 작은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혼자 산책 나갔어요. 찾지 마요. 길 안 잃어버렸으니까요. 현지는 미간을 찌푸렸다. 또 뭐야? 엄마 삐친 거야? 나 오늘 엄마 좀 달라. 예전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야.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다. 현지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협조를 안 하잖아.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고 혼자 따로 떨어져 있고. 그럴 거면 뭐 하러 같이 왔어? 혹시 우리가 진짜 잘못한 걸까? 오후 늦게 바닷가 카페야. 김 여사는 바닷가 작은 카페에 앉아 블랙커피를 한 잔 주문했다. 옆 테이블에는 중년 부부 두 쌍이 시끌벅적하게 웃으며 서로를 자고
자기야 라고 불렀다. 김 여사는 조용히 바라보았다. 내 또래 사람들은 아직도 배우자랑 함께 여행을 다닌다. 나는 내 가족 속에서조차 혼자인다. 문득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랐다. 시장 골목을 함께 걸어주던 손, 무거운 장바구니는 절대 들게 하지 않던 그 사람. 그 사람 살아있었으면 생일날 내가 바닥에서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겠지? 왈칵 눈물이 흘렀다. 밤 5일날 김 여사는 조용히 돌아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천지는 눈을 피했다. 서위는 조용히 식탁 옆자리를 내어주었다. 엄마, 뭐라도 드셨어요? 마침내 천지가 입을 열었다. 응, 먹었어. 김 여사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한때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이었다. 모든 걸 잃더라도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우자라고 마음먹었을 만큼. 하지만 오늘 그 딸은 자신을 단순한 가사 도우미보다 못하게 대했다. 밤 11시 58분. 김 여사는 여행용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칠순 생일, 먹지 못할 식사. 쉴 수 없는 잠자리. 쉬지 못하는 여행. 엄마가 필요 없는 가족. 그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다. 내일 내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눈치채는 사람은 누굴까? 혹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까? 제주의 아침, 바람비가 내렸다. 김 여사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히는 걸 가만히 바라보았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찬 기운에 무릎이 쑤셨다. 관절염이 다시 도졌다. 마치 몸까지도 그녀의 슬픔을 알아주는 듯했다. 현지는 아직 자고 있었다. 선우는 일찍 일어나 허둥지둥 김 여사에게 달려왔다. 할머니, 배고파요. 김 여사는 미소 지으며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다. 뭐 먹고 싶니? 어제 엄마가 해준 팬케이크 먹고 싶어요. 그래. 할머니가 한번 해볼게.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남은 재료들을 지적이며 문득 떠오른 기억. 현지가 처음 팬케이크를 만들던 날. 실권을 망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이. 그 옆에서 묵묵히 뒷정리하고 격려하던 자신이 떠올랐다. 너 흔들릴 땐 엄마가 곁에 있었는데 이제 엄마가 지치면 넌 어디 있니? 엄마, 이거 왜 요리했어요? 산호 달걀 알레르기 있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아이가 먹고 싶다 해서 엄마가 물어봤지? 애한테 물어봐서 뭘 알아요? 엄마, 제발 제멋대로 하지 마세요. 공기가 싸늘해졌다. 천지의 남편이 급히 중재했다. 자기야, 좀 진정해. 아니, 나는 해야겠어. 엄마는 항상 혼자 판단하고 사소한 것도 안 물어봐. 김 여사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 내 편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천지의 남편은 김 여사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방 안은 고요했다. 지붕 위로 빗소리만이 뚝뚝 불렸다. 오전 11시 25분. 아무도 김 여사를 보지 못했다. 12시 10분. 문자에도 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12시 45분. 천지가 초조해졌다. 여보, 엄마가 안 계셔. 무슨 메모라도 남기셨나? 테이블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찾지 마, 엄마는 그냥 혼자 숨 좀 쉬고 싶어서. 천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의 엄마도 숨이 필요하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김 여사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소박한 생선구이, 따뜻한 밥, 무국 한 그릇. 누구도 음식을 가로채지 않고, 누구도 아이를 맡기지 않고, 누구도 그녀의 입맛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한 숟갈씩 음미하며 먹었다. 여행 내내 처음으로 느껴보는 포만감이었다.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옆 테이블엔 노부부가 함께 앉아 있었다. 남편은 조심스레 생선을 담아 안에 앞접시에 넣으며 말했다. 뼈 조심해요. 천천히 먹어요. 김 여사는 조용히 웃었다. 가슴이 떠금했다. 남보다 못한 자식이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김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엄마. 천지의 목소리. 약간 울먹였다. 엄마 어디에요? 나 너무 걱정했어요. 이제서야 걱정이 되는 건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부릴 수 없게 되니까. 그런 거지?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엄마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엄마, 행복하세요? 엄마, 사랑받는다고 느끼세요? 엄마. 아니면 엄마는 그냥 서포터. 감정도 포기하고 우리 삶에 맞춰주는 존재? 죄송해요. 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김 여사는 생전 처음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아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의 아픔에 대해 쉽게 용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지는 말없이 문 앞에서 엄마를 맞았다. 김 여사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식탁에 앉은 가족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선호가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속상하지 마요. 내일은 할머니랑 모래놀이 하네요. 김 여사는 미소 지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번만큼은 억지로가 아니었다. 김 여사는 오늘도 제일 먼저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은 밥을 하기 위해서도 손주들 빨래를 하려고도 아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닷가로 향했다. 두툼한 외투를 입고 낡은 수첩 하나, 펜 한 자로. 그리고 전날 밤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나왔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이 여행 내내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낀다. 현지는 늦잠에서 깨 비척비척 방 밖으로 나왔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밤냄새도 주방의 소리도 아이 기저귀를 다는 사람도 우유를 데우는 사람도 이불을 개는 사람도 없었다. 여보, 엄마 또 나가셨나봐. 산책 나가신 거겠지? 현지는 한숨을 쉬었다. 이상하게도 이번엔 짜증보다 허전함이 먼저 밀려왔다. 처음으로 항상 누가 해주던 일들들 이제는 스스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조용히 수첩을 펴고 무언가를 끄적였다. 일기처럼 보이진 않았다. 오히려 리스트에 가까웠다. 한 번도 엄마에게 물어본 적 없는 질문들. 엄마, 피곤하세요? 혼자 있고 싶으세요? 여행 좋아하세요?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있었나요? 수천만 아래 그녀는 조용히 한 줄을 썼다. 나는 평생 사랑했지만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법은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가 기쁨을 주어서가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은 지금 마음은 처음으로 넓어졌다. 김 여사가 돌아왔다. 현지는 지우를 안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선호는 바닥에 낙서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캐리어를 뒤지고 있었다. 엄마. 현지가 엄마를 보자 두세 주라도 만난 듯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조용히 자신의 캐리어에서 몇 가지를 꺼내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남긴 말은 단 한마디. 알아서 해. 평생 동안
그녀가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말이었다. 아이들과 씨름하다 지친 천지는 소파에 펄썩 앉았다. 땀이 흐르고 허리는 아프고 손목은 저렸다. 그녀는 옆에 앉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는 차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소란스러운 지변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천지는 어쩔 줄 몰랐다. 죄책감과 당혹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그 엄마, 어디 갔지? 아무 말 없이 다 해주던 그 엄마. 천지는 조심스레 바다가 말을 걸었다. 엄마. 김 여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화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공허한 눈빛이었다. 왜? 무슨 일 있니? 엄마, 나한테 화났어요. 아니, 화 안 났어.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한참을 바라보던 김 여사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쳤어. 그 말은 너무 가벼웠다. 그 가벼움아. 천지는 소름이 돋았다. 선우는 일찍 잠이 들었고 지우도 막 잠이 들었다. 남편은 잠을 보러 나갔다. 천지는 조심스레 따뜻한 물 한 컵을 따라 엄마에게 내밀었다. 엄마, 죄송해요. 그래. 난 그냥 엄마는 힘들지 않은 줄 알았어요. 늘 그렇게 하시니까. 몰랐던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한 거지? 천지는 아무 말도 못했다. 엄마 말이 맞았다. 내가 그렇게 대해도 엄마 속상했어요. 속상했지. 근데 계속 속상하다 보면 지치더라.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살기로 했어. 천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엄마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 해줬던 수많은 작은 행동. 아플 때마다 밥을 떠먹여주고 밤새 손주의 열을 재며 잠 못 드는 엄마의 모습. 감사 인사 한 번 못했고 힘들지 않으세요? 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자신은 그저 익숙했다. 엄마가 해주겠지? 엄마가 있으니까. 나는 내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했지만 그 전에 먼저 내 엄마를 사랑해야 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제주의 마지막 낮. 하늘은 맑고 햇살은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성이 들리지 않았다. 아침부터 익숙했던 엄마, 이것 좀 해줘요 소리도 사라졌다. 모든 게 낯설 만큼 조용했다. 김 여사는 이른 아침 조용히 짐을 쌌다. 이번 여행 내내 처음으로 오직 자신의 짐만 챙겼다. 손주 옷도 딸의 속옷도 누구의 슬리퍼도 빠뜨리지 않았다. 오늘 나는 돌아간다. 하지만 그 집이 아니다. 나에게로 돌아간다. 천지는 엄마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직접 아침을 준비했다. 엄마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생선죽, 직접 자른 김치, 그리고 따뜻한 두유 한 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식탁 위에 놓고 엄마를 바라봤다. 김 여사도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한 숟갈씩 먹었다. 어쩌면 엄마가 자식이 만든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이미 용서라는 말일지도 모른다. 가족 모두가 캐리어를 끌고 차량에 올랐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 김 여사는 걸음을 멈췄다. 나는 같이 한다. 천지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다. 뭐라고요, 엄마? 다른 비행기 예약했어? 현도야. 어디 가는데요? 여기. 제주에 더 있을 거야? 혼자서. 모두가 말이 없었다. 선호와 지우도 어리둥절해 그녀를 바라봤다. 천지는 엄마를 바라보며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낫지 않았다. 엄마, 필요하시면 꼭 연락해요. 그래. 치료 가면 할게. 혼자.
70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짜 혼자 왔다. 책임도 역할도 무게도 없이. 나는 예전엔 죽어야 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냥 싫다고 말하면 되는 거였다. 김 여사는 수첩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다. 지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찬지는 부엌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지우는 일찍 잠들었고 사모는 색칠놀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응, 나야. 여긴 바람이 좀 불지만 조용하니 좋더라. 몸도 한결 나아졌고. 찬지는 울컥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진심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들렸다. 찬지야.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팔이면 맞는 사과냐. 이번엔 안 늦었어. 엄마. 언제 돌아오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르겠어. 하지만 돌아가면 이젠 부모는 안 할 거야. 그냥 너의 엄마만 할게. 괜찮지? 찬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응, 괜찮아요. 엄마. 나 다시 엄마 딸이 되는 것부터 배울게요.